안으로 내용이 된다. 뭐 본인이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게 논란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려 그러는데 그 이전에 한번 찬성했고 한국은 계속 기권하거나 반대를 해왔습니다. DJ 노무현 정권에서는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김만복, 문재인 등 이런 분들이 이제 핵심들이 몇 명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북한에 좀 물어보자. 이래서 이제 나중에 북한에 물어보고 난 다음에 북한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냥 기권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리됐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어떤 자기 주민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 그 당사자, 즉 북한이 자행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 정권에 저게 물어보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 현 시점의 시각으로 보면 좀 어이가 없는 일일 수는 있는데 당시에는 사실은 저런 일들이 아주 조금 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 정상회담을 2007년에 했을 때 그 정상회담에서 3자 혹은 4자가 지금 종전협정을 맺자 하면서 이후에 맺어진 후속협정에서 정전협정을 맺고 평화협정 체제로 가자. 예. 지금 한국으로 바라보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북한의 총리가 왔고 그 직후에 그다음에 이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이 한국에 내려왔고 또 대선 전날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1년 전에 딱 1년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대한 이야기는 의제도 제대로 안 됐죠. 또 그 2년 전에 2005년 11월에 에이펙 때 경주에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둘이 만났을 때 1시간 동안 방콕 델타 아시아에 묶어놓은 마카오에 북한에 돈을 풀어달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장관이 비망록을 저런 해고록을 쓸 때는 해고록 쓰기 위한 준비로서 메모, 쪽지, 공문, 네네. 그다음에 녹취록 같은 부분들을 다 꼼꼼히 기록해서 비망록을 만들고 그걸 참고해서 하고 그것도 해고록을 내기 전에 이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대체로 법적인 이 심의도 받기 때문에 저런 논란에 대해서 진실 규명 차원으로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어떤 부분의 현 시점에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네.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맞다면 이제 뭐 어쨌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신 거죠. 책임이 있죠. 그렇게 예. 해서는 안 되는 예. 거죠. 그러면 네.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의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지금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대국하고 그 대화 협상을 하거나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지만 협상을 하거나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그 사람이 반발해서 협상 테이블을 깨고 다시 관계를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의사가 뭔지 의사를 타진해보는 과정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런 타진의 과정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당시의 일들이 지금에 와서 맞았나 틀리냐 이걸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새누리당이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는가 여기에 오히려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결국 이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당시의 비서실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들을 좀 부각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좀 불거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우려되는 점은 우리는 항상 이제 과거 북한의 얘기를 끌고 나왔을 때 남북 정상회담 대화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처럼 확인도 잘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그게 정쟁화돼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건 지적하고 야당이 해명하는 건 해명하더라도 그런 사태까지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국민들도 뭐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 책 제목이 빙하는 움직인다인데 움직이기 전에 깨질 판입니다. 그때는 맞아져 보였고 지금은 틀린 느낌으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당시에는 또 정상회담이 있었던 직후였기 때문에 상당히 또 남북 관계가 우호적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또 정부로서는 그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북한 인권이 처참하고 또 국민들이 핵실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180도 여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또 이 이슈가 불거진다고 하면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자기 대선 후보, 유력한 자기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또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
정쟁의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책임 있는 또 설명을 듣겠다.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당들의 지지율이 지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더 낮아져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다루더라도 그래도 이것 때문에 모든 국정감사에 남아있는 일정이라든지 향후 또 예산국회나 이런 것을 또 보이콧하는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또한 반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들 때 다른 이슈들은 또 제대로 다루자 이런 국민 여론이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이런 거를 얘기를 공개를 한 것일까? 또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했고요. 예. 의도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저분이 장관을 마치고 18대 국회, 그러니까 2008년에 시작된 국회에 국회의원직을 또 수행을 했죠. 그리고 지금 저분이 뭐 이쪽으로 보수 진영이나 새누리당 쪽으로 전향을 했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예, 예. 본인의 과거의 사고가 별로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또 그런 어떤 입장에서 지금도 사회활동을 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렇게 한 부분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 가감 없이 회고록을 내므로써 정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본질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접근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내용의 책 전반에 보면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옹호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 한 귀절은 있는 대로 기술한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요. 현 시점에 봤을 때 과거의 어떤 정세 판단이 굉장히 미숙했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요.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가는 게 맞죠. 저걸 가지고 자꾸 진실 논란을 벌여가면 네. 제가 볼 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론이 지금 상황에서도 상당한 반응을 보이는데 예. 내년 대선 직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기억하다시피 2012년 10월, 9월 말 10월 초까지 극렬하게 일었던 당시 이슈가 NLL 논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도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상당히 자기 대선 후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책을 통해서 지금 적시하지 않고 내년에 대선을 임박했을 때는 이것이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실무를 담당했었던 당시의 장관의 입장일 수가 있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송민순 장관이 외교안보 수석일 때 외교부 장관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 결의안이 있던 시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재임 첫 해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인물이 거론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상당히 송민순 전 장관으로서 내년 대선 직전에 이것이 불거질 경우에는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빙하가 움직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용을 알린 것으로 타이밍상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송민순 전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그 사안이 번질 거라고 생각을 몰랐다.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송 전 장관은 사실 정치적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로 평가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빙하는 움직인다고 하는 책 제목인 것처럼 지금 너무 꽉 막혀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꽉 막혀 있고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으니까 결국 언젠가는 그 거대한 빙하도 서서히 녹아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꽉 막혀 있고 대치 국면에 있는 남북 관계들도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얼어있던 빙하도 녹는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취지에서 남북 간의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얘기가 불거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짧게만 이제 뭐 그럼 문 전 대표가 뭐 그 상황에서 논의된 거다. 뭐 그거를 사실상 인정했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아니라는 해석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거론됐던 뭐 안보실장이랄지 이해 당사자들은 그런 사안이 없다라고 저희 기자상에서 이야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도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전 국정원장이 당시에 이제 북한의 의사를 타진해보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다시 취재를 하면서 그때 그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북한은 반대할 게 뻔한데 우리가 뭐하러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서로 간에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부르고 진상조사를 해봐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쟁화될 것이고 그 정쟁화되어 있는 곳에서 결국은 그 싸움에서 아무 결론 없이 싸움만 지켜보다가 국민들은 지쳐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좀 빨리 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정쟁화하지 말고. 과거의 정치적 이슈를 보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대선 후보 또 정치인으로서 효과적이었냐 보면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해명하고 소명하는 게 가장 좋고 지금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 입장을 명확히 하고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됐고 잘못한 부분 또 책임질 부분에 있으면 설명을 하고 지금의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대선 후보로서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짧게 좀 말씀드리면 예, 예. 사드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또 전시작전권에 대한 입장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요,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냥 유엔 결의안에 찬성을 하고 송 장관을 경질을 할까 했는데 유엔 결의안에 찬성을 하는데 송 장관이 경질돼야 될 사유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정권의 이 주요 핵심들이 대북 정책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정황은 제가 볼 때 그걸 자꾸 부인을 하면요. 네. 이제 그때부터 복잡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니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이 문제에 네.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다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박근혜 안으로 내용이 된다. 뭐 본인이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게 논란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려 그러는데 그 이전에 한번 찬성했고 한국은 계속 기권하거나 반대를 해왔습니다. DJ 노무현 정권에서는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김만복, 문재인 등 이런 분들이 이제 핵심들이 몇 명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북한에 좀 물어보자. 이래서 이제 나중에 북한에 물어보고 난 다음에 북한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냥 기권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리됐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어떤 자기 주민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 그 당사자, 즉 북한이 자행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 정권에 저게 물어보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 현 시점의 시각으로 보면 좀 어이가 없는 판단이었다고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네.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맞다면 이제 뭐 어쨌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신 거죠. 책임이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예. 거죠. 그러면 네.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의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지금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대국하고 그 대화 협상을 하거나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지만 협상을 하거나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그 사람이 반발해서 협상 테이블을 깨고 다시 관계를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의사가 뭔지 의사를 타진해보는 과정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런 타진의 과정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당시의 일들이 지금에 와서 맞았나 틀리냐 이걸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새누리당이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는가 여기에 오히려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결국 이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당시의 비서실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들을 좀 부각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좀 불거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우려되는 점은 우리는 항상 이제 과거 북한의 얘기를 끌고 나왔을 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처럼 확인도 잘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그게 정쟁화돼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를 지적하는 건 지적하고 야당이 해명하는 건 해명하더라도 그런 사태까지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국민들도 뭐 예민하게 있는 일일 수는 있는데 당시에는 사실은 저런 일들이 아주 조금 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 정상회담을 2007년에 했을 때 그 정상회담에서 3자 혹은 4자가 지금 종전협정을 맺자 하면서 이후에 맺어진 후속협정에서 정전협정을 맺고 평화협정 체제로 가자. 예. 지금 한국으로 바라보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북한의 총리가 왔고 그 직후에 그다음에 이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이 한국에 내려왔고 또 대선 전날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1년 전에 딱 1년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대한 이야기는 의제도 제대로 안 됐죠. 또 그 2년 전에 2005년 11월에 에이펙 때 경주에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둘이 만났을 때 1시간 동안 방콕 델타 아시아에 묶어놓은 마카오에 북한에 돈을 풀어달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장관이 비망록을 저런 해고록을 쓸 때는 해고록 쓰기 위한 준비로서 메모, 쪽지, 공문, 네네. 그다음에 녹취록 같은 부분들을 다 꼼꼼히 기록해서 비망록을 만들고 그걸 참고해서 하고 그것도 해고록을 내기 전에 이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대체로 법적인 이 심의도 받기 때문에요. 저런 논란에 대해서 진실 규명 차원으로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 현 시점에서 잘못된